9.13 대책 여파로 안정화 흐름을 이어가던 서울 아파트값이 8개월 만에 오름세로 돌아섰습니다. 집값이 반등 조짐을 보이자 정부는 추가 대책을 내놓을지 여부를 두고 고민하는 모양새인데요. 정부와 시장의 줄다리기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집값 반등이 본격화된 건지 제대로 진단을 해보고 또 지금이라도 내 집 마련이 필요한지와 관련해서 전문가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NH투자증권 김규정 연구위원입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위원님, 사실 서울 아파트값이 지난해 11월 첫째 주 이후에 이제 34주 만에 상승 전환을 했는데, 현 상황이 어떤지가 좀 궁금해요. 바닥 쳤냐 마냐 뭐 얘기 많거든요. 네, 일단 저의 판단으로는 네. 작년 9월 대책 이후에 하락세는 일단락이 됐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추가적으로 정부가 고강도 추가 규제를 내놓거나 아니면 저희가 예상 못한 좀 강력한 변수가 나오지 않는다면 네. 하반기에 적어도 강보합세 이상의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서울에서는 좀 높아 보입니다. 일단 서울 같은 경우는 2분기에 좀 급격한 변화가 예상보다 좀 나타나서 네. 주택 투자하시는 분들도 내 집 마련하셔야 되는 무주택자분들이 관심이 많았는데 네. 한 5월경부터 예상보다 빠르게 강남권 재건축 중심으로 좀 매물이 하나둘씩 거래가 되는 모양새를 보이더니 6월경부터는 강남구를 시작으로 해서 하락이 멈추는 구들이 좀 빠르게 확산이 됐었죠, 서울에서. 예. 네. 그래서 이런 흐름을 거쳐서 지금 7월 들어서 서울이 강보합세로 전환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강도 규제가 더 쏟아져 나오지 않는다면 하반기에 미세하긴 하지만 오름세를 보일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그럼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서울 집값 반등을 이끈 주 요인으로는 강남권을 중심으로 한 재건축 아파트 수요가 다시 한번 나타나면서 이끌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걸까요? 네, 일단 수요자들의 관심은 말씀하신 것처럼 강남권을 중심으로 한 재건축 지분 투자 그리고 상대적으로 희소 가치가 높은 서울 지역 안에 새 아파트에 좀 몰려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근본적인 요인은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워낙 좀 풀려 있는 자금이 여전히 많다. 네. 별다른 투자처를 찾지 못한 개인 유동성이 단기적으로 시장에 많이 남아 있다 보니까 직전에 지난해까지 좀 높은 수익을 경험해 보셨던 서울 지역의 부동산 쪽으로 다시 투자가 이제 흘러들어갔다라는 진단이 많고요. 네. 또 연초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좀 고려하셨던 종부세 같은 네. 보유세 인상 부분이나 공시가격 상승 또 3기 신도시 발표 같은 공급에 관련된 변수 이런 것들을 좀 보고 결정하시려던 분들이 이런 것들이 모두 이제 결정이 됐다라고 판단이 되고 다시 구입이나 투자 쪽으로 결정을 하게 됐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서울은 아시겠지만 요즘 좀 굵직한 대형 이제 교통개발 호재들이 그렇죠. 좀 맞아요. 움직이다 보니까 네. 이런 것들 이후에 다시 부동산 가격이 오를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좀 자극을 받은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 GBC 쪽이라든지 이런 네, 쪽을 맞습니다. 말씀하시는 거죠? 네. 예. 아무래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 자체는 이제 강남에서 가격의 어떤 꿈틀거림이 보이다 보니까 앞으로 전망이 나오는 건데 강북권으로 확산될지 여부도 좀 중요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청량리 쪽이라든가 이런 네. 강북 쪽에서도 용산 같은 예. 지역들도 그렇고요.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 개발 가능성이 있는 지역 중심으로는 여전히 좀 장기 투자 관심이 비강남권에서도 나타나고 있고요. 네. 아무래도 강남 쪽이 하반기에 좀 오름세를 보인다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강남보다 좀 장기 투자로 고려할 만한 비강남권에서도 투자의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 거죠.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네, 전세 시장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지난주 서울 전세값이 0.01% 상승 전환이 됐단 말이죠. 이게 36주 만에 처음이라고 하면 굉장히 의미 있는 부분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서울 지역도 아주 충분하다고 할 건 아니지만 지방시장과 마찬가지로 상대적으로 지난해 또 올해 상반기까지 새 아파트 입주가 조금 있었죠. 그래서 입주 시장 중심으로 전세 시장이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했었는데 올 상반기에는 매매 시장이 급격하게 거래가 위축되고 관망세를 보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전세 시장의 수요 움직임이 조금 활발해졌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하향 안정세를 보이던 전세 시장도 조금은 이제 하락이 멈추고 강보합세로 전환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다만 이제 하반기에도 전세 시장은 단기적으로 입주 물량의 영향을 많이 받을 거기 때문에 실제로 서울 시장은 올 하반기에 강동구를 중심으로 이제 동남권 지역에서 4분기까지 입주 예정 물량이 조금 많습니다. 네. 강동구 포함해서 이제 경기 하남시나 이렇게 연접해 있는 지역들의 거의 15,000세대 정도
정도로 입주 물량이 이어지기 때문에 올해 연초에 송파구에서 나타났었던 것처럼 일시적인 쪽에서, 네. 대단지 입주에 따른 전세 가격 변동성은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를 뭐 연장하시거나 아니면 전세 가격 움직임을 보고 거래를 결정하실 분들은 이런 변수들도 조금 따져보셔야 되는 시점이기는 합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 최근에 사실 거래량이 그렇게 활발한 상황은 네, 아직은 맞습니다.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봐야 될지를 많이 좀 지켜보고 계실 텐데 거래량도 좀 늘어날 것으로 보세요. 입주 물량이 늘어나면서 늘어나든지 아니면 기존 물량이든지 매매 거래. 매매든 전세든. 예. 네, 기본적으로 입주 물량에 따른 뭐 전세나 매매 계약 같은 것들은 조금 늘어나긴 할 텐데 네네. 그것을 빼고서라도 네네. 기존 재고 시장에서의 거래량도 1분기보다는 조금씩은 늘어나는 양태가 보여집니다. 뭐 근데 이제 지적하신 것처럼 뭐 대세적인 상승을 예측한다던가 네. 아니면 급격한 변동을 예측할 정도의 거래량 변동성을 보이지는 않지만 서서히 거래량도 조금은 늘어나는 양상이어서 네.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요. 다만 시장에서는 현재 정부가 금융권의 대출 규제를 워낙 강력하게 쓰고 있기 때문에 네. 개인적인 유동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 아니고서는 유주택자분들이 추가 대출로 주택 구매나 부동산 투자를 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급격하게 거래 시장이 좀 회복세를 정상화되는 예년 수준으로 그런 상황이 오지 않는다면 최근에 나타난 이런 서울 지역의 강보합 전환이나 상승 전환도 그렇게 변동성을 크게 가지지 못할 거다라는 예측이 있기는 합니다. 네. 네. 서울 집값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엇갈리는 것 같은 게 사실 저희가 이 시간에 다른 굉장히 뭐 많이 다뤄봤는데. 부동산 전문가분들과도 얘기를 나눠봤습니다만 아직까지는 하향 안정 정도로 예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일부 언론에서는 또 내년에는 또 많은 전문가들이 집값이 오를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는 네. 시각이 54%라는 보도도 있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도 그 보고서 자료를 네. 좀 봤는데요. 상반기 지나면서 예측 전망 자료들이 급격하게 좀 변한 것 같습니다. 예. 연초만 해도 뭐 서울 집값이 크게 뭐 폭락하거나 이러진 않겠지만 한동안 좀 안정세를 뜰 거다라는 작년 9월 대책의 효과가 좀 있을 네. 거다라는 전망들이 많았는데 네. 상반기 딱 끝나고 보니 그러니까요. 시장의 유동성이라든가 개발 호재 같은 것들이 생각보다 투자 심리를 좀 빨리 자극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하락세도 예상보다는 빨리 멈춘 상황이다 보니 하반기 중에도 좀 강보합세 이상의 흐름을 보이다가 전반적으로는 뭐 급격한 경기 불안이라든가 변수가 아니면 서서히 오를 거다라는 예측이 많아졌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희도 좀 이러한 급격한 이런 전망 변동 같은 것 때문에 조금 이제 신경을 쓰고 있는데 네. 어쨌든 현재 분위기는 앞서 살펴본 여러 가지 시장의 환경 변화도 그렇고 투자 심리 자체가 최근에 좀 많이 이제 투자나 주택 구매 쪽으로 전환이 되고 있는 네. 게 아닌가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하반기 쪽에는 추가적인 하락은 뭐 변수가 있지 않는 한은 다시 나타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서서히 이제 좀 상향 기조를 찾아갈 가능성이 서울 지역 내에서는 좀 더 높아 보입니다. 부동산이 여전히 좀 안전자산으로 좀 인식이 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겠죠. 네, 별다른 투자처가 없다는 네. 판단들이겠죠. 투자자들이 다른 비슷한 수익률을 내거나 장기 보유가 가능한 투자처를 찾았다면 좀 자금이 분산됐을 텐데 네. 그러지 못하다 보니 여전히 그래도 안전한 뭐 대표적으로 서울 지역의 뭐 새 아파트라든가 이런 좀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의 지분 투자나 뭐 이런 것 쪽으로 다시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이런 부분에 대한 대안 투자처 마련이 정부로서는 좀 더 규제보다는 그런 부분이 좀 더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진단도 해봅니다. 네. 사실 정부가 최근 집값이 좀 꿈틀거리면서 추가 대책도 좀 꺼낼 수 있다라는 식으로 시사를 맞아요. 하면서 예. 과연 대책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나올 것이냐, 뭐 8.2 대책이나 이번에 그 작년에 있었던 9.13 대책 정도 될 것이냐, 아니면 그 정도까지는 좀 아닐 것 같다. 이제 나올 수 있는 카드는 어느 정도 다 나왔다.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거든요. 위원님 의견이 좀 궁금합니다. 저는 후자 쪽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나올 얼마나 카드는 다 네, 나왔나요? 사실 저희가 공급 카드도 3기 신도시 예정지까지 다 발표를 하면서 예. 쓴 상황이고 네. 금융 규제도 상당히 이금융권까지 지금 다 확대해서 됐고. 실시를 하고 있고 또 세금 규제도 뭐 지역에 따라서 조금 더 고강도를 내놓을 수는 있겠지만 이미 쓰고 있는 양도세 규제라든가 보유세 규제가 있기 때문에 대책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내놓을 게 사실 많지 않아 보인다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투자를 하시거나 내 집 마련 결정하시는 분들이 추가적인 규제의 여파도 있기 때문에 고려할 충분한 변수기는 하지만 현재로서는 그렇게 예측되는 대책 내용들이 좀 많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사실 3기 신도시
얘기도 이게 워낙 중장기적이다 보니까 이게 지금 당장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좀 제한적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뭐 택지의 규모나 예. 신도시 사이즈에 따라서 지금 순차적으로 이제 공급에 들어갈 예정인데요. 네. 그렇게 되면 개인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분양 공고라든가 이런 걸로 만나시게 되는 시점이 뭐 작은 택지는 내년 후반 정도부터 네. 또 신도시들은 21년, 22년까지 가게 되니까 장기적으로 그 주변에서 새 아파트를 고려하시는 무주택자분들은 관심이 높기는 하시지만 투자 목적으로 이런 주택을 바라보시는 서울의 유동성을 가지신 분들은 아무래도 3기 신도시 쪽으로 수요를 좀 끌고 갈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네. 그런 지역보다는 당장 뭐 입주하는 새 아파트라던가 아니면 분양에 나오고 있는 재건축 상품이라던가 아니면 좀 장기 투자가 되더라도 확실해 보이는 개발 지역의 부동산이라던가 이런 쪽으로 조금 집중하고 있는 양태다 보니까 네. 3기 신도시가 아무래도 최근 강남권을 중심으로 나타난 서울 지역의 이런 흐름을 바꿔줄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단기적으로. 네. 말씀하신 대로 3기 신도시는 이제 좀 중장기적인 시선으로 봐야 되다 보니까 그거는 좀 얘기가 나중에 나오더라도 지금 이제 관심이 있는 건 가을 이사철 이제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조금씩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무주택 실수요자분들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전세를 연장할지 아니면 그러게요. 이번에 집을 좀 사야 될지 고민하실 것 같거든요. 좀 조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현재로서는 하반기에도 뭐 서울이 강보합세라고는 해도 이렇게 큰 폭의 상승을 보일 걸로는 안 보이고 또 전세도 비교적 물량이 나오면서 안정적일 거라고 하니까 네. 대출도 워낙 쉽지는 않고요. 그래서 좀 새 집 싼 전세를 구하실 수 있으면 한 번 더 전세를 연장하시면서 오히려 무주택 청약 자격을 조금 더 다듬어서 공급하는 분양 쪽으로 집중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근데 일단 고려하시는 게 전세냐 매매를 고려하실 때는 조금이라도 빠른 투자로 매각 차익을 통한 투자도 고려를 하시기 그렇죠. 때문에 당장 좀 거주 안정이 필요하시고 투자를 같이 겸하고 싶은 무주택자 분들은 다행히 지금 금리도 비교적 아직은 안정적이고 네, 또 그렇죠. 무주택자 분들에 대해서는 규제가 그렇게 강력하지는 않기 때문에 하반기에 좀 역세권 주택이라던가 네. 이런 실거주가 편한 곳에 내 집 마련을 하시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원래 무주택자분들은 주택 구매나 내 집 마련은 한 채는 꼭 필요하다라고 좀 보는 입장이어서 네. 그것도 충분히 고려하실 만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NH투자증권 김규정 부동산 연구위원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